초청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화학과의 김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런 생성형 모델링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새로운 분자 혹은 드럭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되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단백질의 어떤 3차원 구조를 활용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링 혹은 생성형 모델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빌딩 블록을 조립해서 어떻게 약물을 설계하는가 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합성이 가능한 약물 디자인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끝에는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할 건가 하는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초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오전부터 있지 않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소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생성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문장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말로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코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AI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성형 AI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데이터로부터 배웠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비슷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원하는 약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이 신약 개발이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 소위 인실리코로 드럭 디스커버리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버추얼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이제 가상 탐색이고요. 어떤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이 케미컬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인실리코에서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서 이것들을 실험하면서 이제 검증하는 이런 식의 이제 스킴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이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 생성형 AI가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바로바로 만들지 못하고 뭐 1000개, 2000개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고른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주는 시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약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처음부터 줄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8년 정도쯤에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약물을 설계하자 하는 연구들이 논문으로 이제 여러 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 생성형 AI의 가장 초보 모델 중에 하나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방법, 그다음 이제 랭귀지 모델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 예전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많이 썼던,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데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이 생성형 AI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연구들이 이제 발표됐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2018년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으로 어떤 이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이런 연구들을 했었으면, 이게 실제로 어떤 리얼월드 임팩트는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냥 생성형 AI가 쓸 수 있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요즘 와서는 이런 알파폴드 같은 어떤 3차원 모델링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약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신약 개발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험 데이터가 별로 없다. 양질의 실험 데이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데이터 없이도 약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표적 그 단백질에 맞는 약물을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표적 그 단백질에 맞는 활성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 자체가 생성형 AI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냐.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단백질에 잘 결합할 수 있는 이 포켓 주변에 이 아미노 애시드를 잘 분석해서 잘 결합할 수 있는,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설계할 수 있다면 굳이 활성 데이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이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선 단백질 포켓이 있으면은 이 포켓 주변에 있는 이 아미노 애시드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미노 애시드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얘는 파이파이 스태킹을 할 수 있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고, 하이드로젠 본딩의 도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이제 소위 파마코포의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마코포에 맞게끔 이 포켓 주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하나씩 이렇게 설계해 나간다면은 가장 이 단백질과 컴패터블한, 가장 잘 맞는 어떤 분자를 활성 데이터 없이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AI가 포켓 주변을 분석해서 알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더 이상 활성 데이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단백질 구조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단백질 구조는 실험으로 얻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알파폴드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데이터 이피션트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약물성도 좋으면서 동시에 이제 또 포켓에 잘 맞는 거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 수 없냐, 그리고 이제 좀 더 합성 가능성 높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저희의 이 아이디어였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 인공지능을 성능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켓 주변에다가 이렇게 파마코포어를 분석하고, 이 파마코포어에 딱 맞게끔 약물을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이제 이게 알파폴드에 쓰였던 그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요. 소위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건데, 이 주변에 이제 단백질 구조를 보고서 새로운 원자를 만들면서 마치 이미지 만드는 것처럼 생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 원자의 위치 3차원 코디네이션도 생성을 하고,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 어떤 결합이 되어야 된다를 만들면서 이 주변의 단백질과는 또 어떤 형태의 결합을 해야 된다. 이 동시에 이 네 가지를 다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케미컬하게 말이 되는 약물을 이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이 논문은 이제 이틀 전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억셉트가 되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마치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새로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랑 좀 더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약물이 잘 만들었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실험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제 실험 테스트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우선 이제 인실리코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총 6가지를 이제 매저를 해서 얘가 얼마나 밸런스 있게 그 분자를 설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 건데요. 크게 보면 그 항목은 단백질을 얼마나 인터랙션 잘하는가 하는 거랑, 이 개개에 만들어진 분자들이 드럭 라이크니스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몰레큘러 프로퍼티가 우리가 원하는 그 스코프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컨스트레인트, 이게 단백질 포켓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 만들면 이렇게 분자들이 구겨져요.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높을 텐데 실제로 그런 약물들은 실현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컬 지오메트리가 얼마나 말이 되는가, 이렇게 6가지, 총 3가지 측면에 6가지 프로퍼티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든 이 인공지능 방법이 가장 이렇게 밸런스 있는 분자들을 만들어낸다. 다른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의 중요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인바이러먼트를 보고서 이제 약물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이적인 어떤 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EGFR처럼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단백질, 특히 이 경우에 저희가 예시로 했던 것들은 여기 2군데에 뮤테이션이 일어난 EGFR인데, 이 EGFR, 뮤테이티드 EGFR에 좀 더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와일드 타입에는 잘 붙지 않는 이런 약물을 설계하고 싶다. 사실 이런 예제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드럭의 중요한, 그러니까 질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뮤테이션이거나 뭐 다양한 아이소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뮤테이티드 된 거에 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 셀렉티브한 것들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저희 방법이 이제 역할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뮤테이티드 돼 있는 요 레지듀를 인지해서 여기에 맞는 결합 모드들을 얘가 생성해 낸다면 당연히 와일드 타입에는 그게 없으니까 결합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 그 인실리코로 계산해 보면은 뮤턴트와 이제 와일드 타입인데
마이너스로 갈수록 결합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 타입에는 강하게 결합하면서 죄송합니다. 뮤턴트에는 강하게 결합하면서 와일드 타입에는 약하게 결합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이제 저희가 만든 요 그 민트색과 이 초록색 계열이 이제 저희가 만든 AI로 설계한 그 물질들의 바인딩 스코어 값인데, 이제 이런 셀렉티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기존의 방법들, 문헌에 나와 있는 다른 방법들은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바인딩 어퍼러치 자체도 굉장히 낮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특이적으로 셀렉티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케미컬 한 그 인터랙션들을 잘 인지해서 약물을 설계한다면 어떤 셀렉티브 하면서도 스페시피티가 높고, 그다음 어떤 활성 데이터 없이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랑 패러렐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합성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빌딩 블록 기반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마티닙 혹은 이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그 스캐폴드가 있으면, 리드 컴파운드 그 스캐폴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펑셔널 그룹 혹은 서브스트럭처 혹은 빌딩 블럭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죠.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션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AI가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빌딩 블럭의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얘가 하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임의의 어떤 빌딩 블록을 던져줍니다. 초기 빌딩 블록을 주면은 이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빌딩 블록의 그 셋이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빌딩 블록이 좋을까 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빌딩 블록을 어디에다가 붙이면 좋을까, 총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붙이면 좋을까라고 할 때는 이 리액션이 피지블한가, 물론 이제 이걸 정말 케미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 리액션, 적절한 리액션 템플레이트가 있는가라는 정도 안에서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그 정도만 고려해서 어디에 붙일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붙는 거죠.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물성을 만족하면은 이제 이 이터레이션이 멈추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논문에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제 그 생성형 AI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해변가에 놀고 있는 선글라스를 낀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줘.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가 400짜리인 분자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400짜리 분자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만들어진 분자들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계산해 보면 정말로 요 400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퍼미어빌리티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TPSA나 로피 같은 값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TPSA 값은 120이고 로고피는 4인 걸 만들어줘 라고 하면 각각 그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분자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동시에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죠. 두 개의 값이 동시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 회색은 학습에 사용한 이 케미컬 몰레큘들의 그 프로퍼티 분포를 보여드리는 건데,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은 이 학습한 데이터 범위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TPSA도 그렇고 로그피도 그렇고 학습 데이터는 거의 없는 희귀한 분자인데 이제 그것들도 꽤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빌딩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어떤 빌딩 블록이 이미 있는 분자의 TPSA나 로그피를 얼만큼 바꿀 건지를 내가 이제 학습해서 스스로 이제 그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범위 밖에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활성 데이터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논문에 실기 위한 어떤 예제로서 사스코브2에 있는 이제 3CL 프로테이제의 이제 이니비터를 만든 건데요. 랜덤 스캐폴드를 줍니다. 얘네들을 말 그대로 랜덤하게 저희가 셀렉션 한 거고, 이 랜덤 스캐폴드들의 바인딩 어퍼너티, 예를 들면 이 값은 인실리코에서 계산했을 때 이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바인딩 어퍼너티, 이 정도면 꽤 낮은 겁니다. 낮은 바인딩 어퍼너티를 가지는 거고, 이것들을 예를 들면 랜덤하게 100개를 하면은 이런 값의 분포를 가집니다. 그걸 가지는데,
저희가 이제 이 AI한테 주문한 거는 이 바인딩 어퍼니티를 도킹 스코어 기준으로 -9보다 더 낮게 해봐라. 그러니까 바인딩 어퍼니티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라 라고 주문했을 때 각각의 빌딩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것들이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목표를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비율로 이것보다 낮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100개에 대해서 100개를 모아서 총 10,000개의 스코어 분포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 빌딩 블록을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시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의미 있게 실험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로 합성할 수 있는 거를 금방이라도 합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저희 목표였고, 이게 좀 더 최근에 이제 진행된 연구인데 이 연구의 기반은 이런 이제 컨비네토리얼 케미스트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빌딩 블록들을 뭐 여러 개 이제 뭐 10,000개, 20,000개 빌딩 블록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리액션 셋을 골라서 이것들을 이제 결합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수십억 개에서 심지어 이제 수십조 개까지 이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더 나아가서 이런 머신으로 합성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심플 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머신인데, 여기 뭐 유명한 스위스의 유명한 연방공제죠. ETHG에서 스피노프 된 회사고요. 여기 이제 마치 커피 머신처럼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에다가 요 그 케미컬 빌딩 블록들을 이제 채워가지고 여기다 꽂습니다. 여기다 꽂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정해진 대로 반응이 진행돼서 프로그래밍대로 반응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뭔가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컨비네이터럴 케미스트리와 합성 머신을 같이 활용한다면은 신속하고 값이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약물을 설계하면 어떻겠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페이턴터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뭐 수십 자로 커지니까 페이턴트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다이버시티도 높고 포텐시 높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물성을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좋은 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성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싸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심플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도 한 17조 개, 지금은 이제 이 몰레큘즈랑 심플이 서로 합병이 돼서 전체 라이브러리가 한 11조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내가 뭘 합성해야 되지? 11조 개가 되는 거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걸 브루트포스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11조 개가 만들어진 거에서 우리가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탐색하는 버추얼 스크리닝 문제가 돼버리는데,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버추얼 라이브러리가 만들어낸 그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혹은 최적화하는 문제를 바꿔버리자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구안했습니다. 요 각각이 빌딩 블록들이고요. 이제 여기 스텝을 거듭하면서 컨비네이터럴하게 케미컬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모사한 거고요. 그러면 이 빌딩 블록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는 거를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하는 거죠. AI가 어떤 빌딩 블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컨비네이터럴 케미스트리의 그 프로토콜에 맞게끔 반응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맞는 빌딩 블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스텝 더 진행되는 거죠. 또 같은 방법으로 또 한 스텝 더 진행시켜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가 드럭 라이크니스를 만족할 정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분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리워드를 매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이제 리워드를 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게 도킹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퍼미어빌리티를 높이고 싶다, 솔러빌리티를 높이고 싶다 등등 이런 프로퍼티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워드를 매겨서 이 AI가 선택한 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선택할 때는 AI가 이 피드백을 보고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수십만 번 컴퓨터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가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리워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빌딩 블록과 어떤 리액션 셋을 붙이면 좋을지를 이제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조 개를 다 탐색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지는 거를 이제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빌딩 블록이 있고 적용 가능한 화학 반응이 있으면은 이 두 개에 맞는 또 조합도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AI가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한 스텝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현재 상태를 보고, 이 현재 상태를 보고서 그 다음 액션을 뭘 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이 두 개의 조합을 택하는 거죠. 그럼 그 액션을 택하면은 반응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지고 또 이렇게 얻어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5가지, 6가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그 탑3 AI 학회인데 거기다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예제인데 이렇게 타겟 단백질이 있으면 이 단백질에 맞는 이 약물을 설계해 줍니다. 지금처럼 설계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약물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어떤 빌딩 블록을 썼고 어떤 리액션을 썼는지 이렇게 합성 루트까지 이제 줍니다. 이 합성 루트는 얘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활용하려고 했던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심플캠을 쓴다라고 하면 심플캠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빌딩 블록과 심플캠에서 정의해 놓은 화학 반응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에나민을 한다. 사실 이 논문은 에나민을 활용한 거고요. 그럼 에나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빌딩 블록과 에나민에서 제한하는 리액션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성 문제와 이런 내가 원하는 물성을 조절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물론 뭐 실험으로 해결했다고 제가 과장하는 건 아니고 인실리코상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고 이걸 이제 실험으로 검증하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위스에 있는 심플캠이랑 원래 원 논문은 에나민 라이브러리를 쓴 거고요. 실제 이제 이 에나민은 사람이 직접 합성하는데 심플은 이렇게 머신이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한 스위스 협력과제 저기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1차 이제 서류 통과가 됐고 다음 달 초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정이 된다면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스위스랑 같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성을 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고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AI 내에서 피드백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를 다시 이제 피드백 줘서 더 나은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요 루프를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좀 더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 실험 데이터로부터 훈련된 어떤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소위 우리 챗GPT 같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에 활용할 건가 하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요 3가지 정도. 이 드럭이 이 디지즈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뭐 예를 들면 질문이 이 드럭 A가 이 디지즈 B를 트리트하는 데 쓸 수 있을까? 뭐 이거 되게 단순한 질문이죠.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이 드럭 A가 이 디지즈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리즈닝이 뭐냐? 메커니즘이 뭐냐? 라는 질문. 뭐 예를 들면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 디지즈랑 연결되는 프로테인의 안타고니스트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드럭과 디지즈 혹은 프로테인의 페어가 있다면은 이 리포지셔닝이 가능할까? 새로운 약물이 여기에도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약물이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그 메커니즘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백질과 이 약물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으면은 좀 더 설명이 가능한 리포지셔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LLM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는 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단순히 LLM이 하면은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얘가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다 보니까 거짓말도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짓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널리지 그래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래프, 질병과 약물의 관계, 프로테인과 관계, 뭐 RNA, DNA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LLM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이 널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말이 되는 예측을 혹은 리저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약간 프리미리하게 일종의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수준으로 저기 했던 건데 여기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럭과 프로테인, 진, 그다음 뭐 디지즈, 패스웨이 이런 정보들이 서로 얽혀 있는
널리지 그래프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AI를 학습시켰습니다. LLM을. 단순히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을 시킨 건데, 학습을 시키는 방식은 LLM 전체를 학습하는 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고, 소위 이제 로라라고 하는 어떤 어댑터, 저희 이제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이 스몰 사이즈의 파라메터만 튜닝을 시켜서 LLM이 잘 작동하게끔 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한 거고요. 컴퓨터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질문들, 드럭과 디지즈 사이의 관계를 맞출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았냐 하면 알려져 있는 그 지식 그래프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잘라내고 AI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지워버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느냐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드럭과 디지즈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드럭과 프로테인 사이의 관계 잘 맞추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챗GPT를 그냥 하면은 F1 스코어나 AUROC, 애큐러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한 거는 꽤 정확도가 챗GPT보다 훨씬 올라간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포지셔닝도 그냥 챗GPT는 뭐 형편없는데 저희는 이제 꽤 높게 임프루브가 된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메폴민 같은 건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디지즈에 이제 쓸 수 있느냐, yes, no로 대답해라. yes.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쓰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이 틀렸냐 맞냐 하는 거는 우리가 문헌을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애큐러시나 이런 것들이 0.7 얼마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 LLM,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 레벨에서는 잘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시스템 레벨, 그러니까 뭐 셀 레벨이나 티슈 레벨로 가면은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풀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에이전트 AI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LLM과 널리지 그래프를 같이 이용하는 거고, 지금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그래프 라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널리지 그래프를 얘가 막 탐색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AI로 이제 리즈닝 하는 것들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문제를 던져주면은 이 돌연변이에 의한 패스웨이를 추적하고 거기에 맞는 단백질을 선택해서 실제 이 내가 새로 설계한 약물이 정말 이 내가 정한 어떤 셀 라인에 리스판스를 주는가, 이걸 차례 예측을 한 다음에 이 결과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에이전트가 이 익스페리멘트도 컨트롤할 수 있고 플래닝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각각의 뭐 널리지 그래프나 AI 모델들을 내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은 금방 조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저희 연구실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해서 그냥 로그인만 하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하이퍼랩이라고 하고, 이런 약물을 뭐 바인딩을 계산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뭐 알파폴드처럼 이런 뭐 약물과 뭐 단백질 사이에 결합하는 걸 시퀀스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수조계에 이런 스크리닝 하는 모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냥 로그인만 하면은 랩탑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의 주소는 이제 여기 QR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